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위포트 하면 삼성 면접 대비반 유명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실제 모의 면접과 1대1 개별 피드백을 가져보는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모의 질문 주세요. 자, 요즘 의리씨 같은 MZ세대가 회사에 많이 입사를 하는데 저희 삼성 내부적으로 기성세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나중에 의리씨도 입사하고 일하다 보면 그런 갈등에 처할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생활부터 항상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아주 성실히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학년의 공학 실력이 뛰어난 선배들과 저학년이 항상 이런 의견적인 충돌이 있을 때 이 중간에서 서로 양보를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 잘 조율해 나가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역할을 제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과연 위아래 세대를 잘 아우르는 그 합의점에 잘 도달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지금 의리씨 답변을 보면 지금 비웃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비웃은 거 아니에요. 지금 고칠 게 많은데 우선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서 갈등을 중재해 왔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지금 의리씨는 나은 건데 많은 이공계들은요 이걸 외워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리씨 답변의 장점은 우선 실제로 잘 외우지도 못했고 외운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외운 티가 안 나는 건 잘한 거예요. 외운 그러니까 거거든요? 최악은 이거죠. 저는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팀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했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톤으로 가게 되면 그건 암기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의리씨보다 더 못하는 게 돼요. 그런데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과연 어떨까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도 대학생활 했잖아. 신입생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들끼리.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라떼는 이런 말이야.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꼰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동아리 조직에도 존재해야 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한 건데 여기는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조직에 어떤 기성세대 문화가 있다? 그럼 그건 뭘까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을 것 같고 입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그런 문화가 있을 때면 제가 선배님께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신입사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서 답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리씨처럼 편안하게 프리토킹하는 건 좋다. 다만 접근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실무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의리씨가 요자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딱한 얘기가 되겠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상무님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그랬는데요 저한테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아가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의리씨가 지금 과하게 쓰는 건 뭐죠? 그 과한 제스처죠. 그러니까 제스처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쓰면 그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톤 좀 다운시켜서 정갈하게 포멀하게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제스처가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화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전 상당히 제스처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약간 할리우드 액션이 강한 편이라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직접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저도 새로운 걸 또 알아가는데 좋아요.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피드백을 제가 받아들여서 정갈하게 단아가의 형태로 손을 쓰지 않고 말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 공격 주세요. 자, 요즘 의리씨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재택근무 플랫폼 쪽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관리적인 안전성에 있어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답변하는 태도와 제스처는 아주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아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의리씨가 SDS를 지원했다. 그럼 실제적으로 재택근무 플랫폼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 방송을 보는 이공계들은 현장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4시간 라인이 돌아가는 반도체 공정에서 재택근무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실무자들은 재택근무라고 하면 사석에서 뭐라고 해? 꿀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택근무의 어떤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원하는 직군은 공정 파트이기 때문에 현장형으로 또 다양한 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저에게 의미가 있을 거고 저는 더군다나 사회 초년병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업무와 기술적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선택권을 주신다면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답변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사직군이다. 그러면 재택근무라는 트렌드를 삼성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S직군을 관리하는 인사 담당자라 하면 이 친구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 가서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요즘은 어때요? 이직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이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는 전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행이 돼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지켜봐 주세요. 세 번째 질문 주세요. 우리 씨는 전공이 기계과네요. 요즘 네네네. 현대자동차 실적도 엄청 좋고 요즘 조선업체용도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산업 말고 우리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향후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도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HBM을 포함한 디랩이 대거 탑재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또 도전하게 되었고 반도체 공정교육을 통해 필요한 단위 공정 학습은 충분히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최악의 답변인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알아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기계과 학생이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엔비디아의 GPU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향후 그거에 맞춰서 HBM 시장이 성장할 거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왜 지원하죠? 삼성 배지 달고 싶어서 지원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답변은 그러니까 내가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실제로 핏돼 있지 않은데 핏돼 있다라는 전략을 언급해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 돼, 진짜. 그러니까 저는 기계과고 당연히 일반 기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다. 그런데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어떤 기술적 시류를 보면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소자가 궁금해서 공정교육을 받게 됐고 미약하게나마 기계과로서 배웠던 기본적 해석 역량이 설비 파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됐다. 그리고 부족한 소자와 공정은 저 개인적으로 지금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부족하지만 어차피 100% 핏돼 있는 친구들도 없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어거지로 갖다 붙이거든요. 그럼 면접이 이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SDI 면접 PT에서도 반도체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왜? 다들 알아요, 선배들이. 2차 전지만 가겠다고 도전하는 재료과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어차피 반도체와 2차 전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70점, 80점짜리 답변이 더 100점짜리에 근접한 거지 과한 100점짜리 논리구조를 잡게 되면 진실게임의 루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꿀팁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위포트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고요. 좋은 밤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 안내자 조울이었고요. 저는 홍기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